다음으로는 이제 자성의 성질 중에서 마지막인 반자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름부터가 반자성이네요. 대충 어떻게 자화가 될 건지 예상이 됩니까? 우리 요쯤 되면 우리 효원 물리학도들 요 정도 어휘는 추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됐겠죠. 반자성의 반은 반대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자성체들은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반자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진 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상자성체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반자성체에서 반자성을 가진 물질들이 자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을 보시면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와는 그림이 조금은 차이가 있죠. 바로 이 부분. 원래 물질의 부분이 약간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원자자석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상자성이나 강자성은 자석 대 자석의 느낌으로 S극이 N극 쪽으로 끌린다, 반대극 쪽으로 자기적인 극이 끌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 얘는 반대로 자화가 된다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반자성이라는 성질 자체가 강자성이랑 상자성이랑은 좀 근원적으로 좀 다릅니다. 강자성과 상자성은 원자 자석들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자기적인 인력을 가지고 배열이 되는 경우로 이제 상자성과 상자성과 강자성의 근원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반자성 같은 경우는 근원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혹시 다음 단원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에게 익숙한 그 이름, 전자기 유도 단원입니다. 전자기 유도 단원을 좀 한 문장으로, 아니야, 한 문장도 필요 없어. 두 글자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싫어!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갑자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싫어가 전자기 유도를 함축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단어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추격하고 자세한 건 다음 단에서 할 테니까 추격하고 추격해서 얘기를 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반자성이라는 성질의 근원도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역학에서 배운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혹시 기억이 나나요? 관성이 뭐였나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를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들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변하는 걸 싫어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반자성도 그런 비슷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물체 같은 경우는 자성을 띠고 있어요, 띠고 있지 않아요? 띄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물질 내부의 자기장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인 상태인 거야? 0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성을 띄지 않겠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 댐으로 인해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나한테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다가 자석으로 인해서 억지로 갑자기 자기장이 확 생긴 거야. 이걸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해? 계속 내 자기장을 0이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자기장은. 약간 역학적인 관성이랑 비교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긴 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획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 외부 자기장을 최대한 상쇄시켜서 0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반자성이 생기는 원리를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선생님이 뭐 전자기유도의 개념을 빌려오고 역학적인 뭐 관성의 개념을 빌려오고 했지만 얘네들은 엄연히 다른 분야에 있는 개념들이고 뭐 어떻든 핵심 원리는 비슷한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 비슷한 원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있겠지만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현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반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성, 상자성이랑은 좀 생기는 원리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좀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랍니다. 알겠죠? 알쏭달쏭한 친구들은 결론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어떤 방향으로 자화되는 친구들? 외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친구들이다. 근데 이 관성, 어떤 전자기적인 관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모든 물체가 가져야 되는 성질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반자성이라는 성질은 거의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냥 조금씩은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상자성과 강성체 같은 경우는 이 상자성과 강자성이라는 성질이 이 요런 성질에 비해서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묻힌 그런 친구들이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상자성과 강자성의 성질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건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러면 반자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애매해지죠. 근데 그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에 전하가 들어있는데 마이너스가 2개 들어있고 플러스가 1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나의 전하량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죠. 내 몸에는 마이너스가 없나요? 한 2개 있긴 하잖아. 그래도 내 몸의 전하량은 플러스죠. 그런 느낌처럼 강자성과 상자성체 같은 경우도 물질에 따라서는 반자성을 조금은 띠고 있는, 그 반자성의 성향을 조금은 띠고 있는 물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자성과 강자성이 너무 더 강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N극, S극이 정해지는 건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자성과 강자성을 이해하면 되고요. 반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정 헷갈린다면 그냥 반자성의 물질들만 반자성을 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아마 물리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괜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려다 이해를 더 꾸는 건 아닌지 그렇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영상이라 이게 좀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더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반자성체예요. 이제 그림도 좀 이해가 되겠나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거에 반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근데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도 이 자화가 되려는 성질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이게 강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모든 물질들은 다 반자성체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반자성체 같은 경우도 이 반대 방향,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는 되는데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로는 책에 써 있듯이 물, 그리고 유리, 그리고 탄소. 여러분들 주위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뭐가 있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샤프심이죠. 그래서 진짜로 샤프심이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지 살짝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석이 자석에 밀려나는지 끌려오는지 보면 되죠.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로 자화가 됐다면요, 그림과 같이 지금 N극 쪽은 N극 쪽으로 자화가 돼 있고 S극 쪽은 S극 쪽으로 자화가 돼 있잖아요. 맞잖아? 그럼 한쪽 방향에서 N극을 들이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자성체는 밀려나겠지. N극 쪽이 N극으로 자화가 되니까 청력을 받아서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 반자성체들은 조금씩 밀립니다. 다만 상자성체처럼 그 정도가 굉장히 어떻다? 약해서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나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자성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샤프심입니다. 샤프심 안에 있는 이 탄소 같은 경우는 반자성이 비교적 다른 반자성에 비해서요, 비교적 강해서 눈으로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실험한 그 샤프심 진짜 밀려나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기 샤프심 보이죠? 이거는 귀요미. 샤프심의 탄소가 진짜로 반사성체면 자석을 갖다 대면 밀리겠죠. 보입니까? 다시 분명히 안 닿았어요. 보여요?
신기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교재에는 적혀 있죠. 구리라는 물질도 대표적인 반자성체 중에 하나고요. 이건 이제 실험을 위해 구매한 구리 막대를 매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구리도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기염이 네오디뮴 갖다 대면 밀려나겠죠. 한번 봅시다. 잘 밀려나죠. 신기해. 어떤가요? 신기한가요? 신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감질만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네오디뮴 자석이잖아요. 저 정도면 선생님 실험한 정도면 기홈이라고 하기 좀 힘든 4개의 큰 자석을 붙여놓고 이렇게 갖다 댔는데도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가야만 얘가 겨우 턱 밀리잖아요. 그냥 그 정도 성질이다. 반자성체는 이제 상수성체랑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 가까이 했던 자석을 멀리하면 다시 자석을 잃고 원래 모체로 돌아오게 된다. 총 자기장이 0인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반자성체 그림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강자성체 처음에 살펴봤고요. 상자성체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반자성체를 세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 각각의 자성체의 특징들,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좌화가 되느냐, 그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 좌화되는 정도는 얼마나 강한가, 그 강함의 정도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에도 이 물체의 자성이 유지되도록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조금 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